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주택임대사업자 낼까 말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 외에 또 추가로 주택을 갖고 계신가요? 또 2019년 이후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또 임대사업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1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구입할 예정일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금, 또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장단점을 알아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지 그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질문이 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13 대책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2019년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도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또 세금이 너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저도 되게 어려워요. 헷갈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지 또 혜택에 대해서도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임대소득, 그 중에 이제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이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원래는 올해까지는요, 주택으로 임대를 할 경우 1년 동안 나오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년 동안 나오는 임대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도 없고 납세 의무도 없었어요. 좋았죠. 그런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지라도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냥 14%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임대소득이 발생하신 분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네, 이게 좀 바뀐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 필요 경비율과 공제 금액을 이제 차등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 경비율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이 생기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과 등록하지 않은 분 차등해서 이제 적용해요. 자, 일단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필요 경비율을 50%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 세금에 대한 공제 금액을 이제 200만 원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좀 크죠? 여기 이제 50%인데 필요 경비율을 7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공제 금액이 200만 원인데 여기서는 공제 금액이 이제 4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 설명 끝난 다음에 이걸 하나의 사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지금은 이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세액 감면율이 이제 차등 적용됩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때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8년 준공업 임대사업자 장기로 하게 되면 75%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단기로 해도 이제 30% 감면을 이제 해주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내년부터 이 분리과세 시 임대사업자 등록 시와 미등록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올해까지는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신고 의무도 없고 납세 의무도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일지라도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와 내지 않을 경우가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일단 보시겠어요? 자, 아까 필요 경비율이 등록 시는 70%, 미등록 시는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이제 1,900만 원 나오면 그 중에서 70%인 1,330만 원을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근데 등록을 안 하게 되면 50%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950만 원.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1,330만 원을 인정을 해주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950만 원만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공제 금액. 아까 등록하게 되면 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900만 원, 임대소득 1,900만 원에서 경비율 1,330만 원을 빼게 되면 570만 원이죠. 자, 여기서 400만 원을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임대소득 1,900만 원 똑같은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 경비율이 50%니까 950만 원을 빼면 950만 원 중에 공제 금액이 여기는 400만 원인데 여기는 200만 원이죠. 자, 이 세율을 한번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57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170만 원이죠. 자, 그럼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일지라도 분리과세 14% 이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요 170만 원에서 14%인 23만 8천 원이 이제 세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은 1,900만 원에서 필요공급률이 950만 원이니까 950만 원에서 공제금액 20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이죠. 그럼 그 750만 원의 14%니까 105만 원이 이제 세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혜택이 있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 23만 원 나온 이 산출세액에 추가로 75%를 감면해 줍니다. 단 이제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했을 때,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했을 때 중공업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75%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23만 8천에서 75%를 계산하면 17만 2,500원 이 금액을 또 빼주는 겁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최종 세액이 23만 원에서 요 75%를 감면한 17만 2,500원을 빼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임대소득이 1,900만 원일 때 최종적으로 세액은 57,500원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크게 부담이 없죠.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요 100만 원을 넘게 세금 내요. 105만 원이 세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등록 시와 미등록 시 차이를 보면 57,500원, 105만 원 거의 20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등록 시는 필요공비율을 70%, 미등록 시는 50%, 공제 금액이 등록 시는 400만 원, 미등록 시는 200만 원. 또 세금 감면 혜택이 등록 시는 75%를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지만 미등록 시는 이제 감면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주택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분리과세 14%를 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등록시와 미등록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2019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달라지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됩니다. 물론 이건 내년부터 아니라 9.13 대책 이후 올해 9월 13일 이후부터 이제 바뀐 사항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올해 9월 13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원래는 중공업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그런데 이 9.13 대책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역이 조정 대상 내일지라도 또 임대사업자를 낼지라도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못 받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이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임대사업자를 내려는 분들이 이 혜택이 없어지는 바람에 낼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간주임대료 제외 요건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는 뭐냐면요, 이 3주택자 이상이 전체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이 넘으면 그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임대소득을 이제 과세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불편하죠. 근데 이게 좀 더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요, 그러니까 이 3주택자 이상 요건 중에 기준 시가가 3억 이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 미만이면 이 간주 임대료에 제외가 됐었어요. 많이 갖고 있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3억 이하 60제곱 미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갭 투자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강화를 시켰냐면 내년부터는요, 기준 시가 2억 이하 또 전용 면적 40제곱 미만 이하일 때만 간주 임대료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으로 임대 사업자를 하실 때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은 3주택 이상이면 간주 임대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 또 전용 면적 40제곱 미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는 이제 감주 임대료를 피할 수 있는 이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 시, 보통 이제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말하죠. 8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양도 차익에서 또 추가로 70%를 공제해 주니까 이 혜택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되고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이하일 때 8년 이상 임대 사업자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저도 어렵습니다. 이제 정책과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 이게 이제 적용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으로 달라지는 것 뭐였죠? 첫째,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가세입니다. 올해까지는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을 안 냈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일지라도 14% 이제 분리가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내년부터는 이제 필요 경비율과 공제 금액에 대해서 차등 적용이 돼요. 어떤 부분이죠?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또 내지 않았을 때 차등 적용이 된다는 거죠. 거의 20배 가까이 아까 차이 나는 걸 보셨어요? 세 번째, 세액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준공공 임대사업자 8년 이상 하게 되면 75%의 추가 세액 감면이 있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내지 않으면 그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소득 외에 내년부터 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물론 이건 내년부터 아니라 올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부터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또 못 받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 낼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간주임대료 제외 요건이 이제 변화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자가 3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 요건이 이제 조금 강화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액과 면적이. 셋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건 좋은 거죠.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8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이제 굉장히 큰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달라지는 세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꼭 다시 해서 이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제 주제인 2019년부터 달라지는 이 부동산 세금.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 역세권에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고 또 내가 투자하려는 그런 주거용 부동산에 임대 수익률이 4%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줄긴 했지만 취득할 때 또 보유 중일 때 또 나중에 양도할 때 다양한 이제 세금 혜택들을 아까 예에서처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 역세권에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서 임대 수익률이 4%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임대사업자를 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 있잖아요.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 상품의 사항을 보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비교해서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런 지금 보시면 이 정책도 세금도 진짜 너무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누구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를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잘 적응해 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더 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 또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